훌륭한 기업,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회사, 훌륭한 회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직업 교육 훈련을 시켜서 개인 훈련, 능력 이러한 것을 발전시켜주는 역할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고객이나 주주 애널리스트들한테 윤리 경영이라든가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공급자와 동반 발전을 통해서 사회의 그 발전에 또 기여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또 환경적인 면에서는 요새 기업들이 정부나 또는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뭐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사회의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좋게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지역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 기부금을 제출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그 경영 품질을 유지함으로 해서 기업은 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1세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한 경쟁의 시대다. 그래서 일단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4마리의 용이라고 불렸죠.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 나라와 함께 대한민국이 정말 신문지상에, 우리나라 신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훌륭한 앞으로 가능성 있는 국가로 주목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는 벌써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선진국의 문턱에 벌써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런 사이에 대만과 한국은 주춤하는 그러한 현재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주춤하는 그런 현상이 90년대 중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997년도에 IMF가 터졌던 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GDP의 3위 국가, 그리고 전 세계 공장, 그리고 전 세계 수출국으로서 작년도에 2위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고, 우리나라는 약 한 12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 세계 수출에서 아마 독일을 제치고 넘버1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우수한 기술과 그 인력을 가지고 전 세계 초일류 기업에 훌륭한 CEO를 배출한다든가 또는 훌륭한 기술 인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또한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어요. 또한 일본은 20세기부터 벌써 기술과 자본을 축적한 선진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떠오르는 신흥국가로서 차기 중국이다, 넥스트 차이나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면 한국은 이제 잊혀진 나라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이 고민하고 지금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이 그 세계적인 그 컨설팅 회사인 액센추어에 계시는 분들을 좀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분들의 그 분석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분들의 분석은 6G, 즉 선진국 6개국과 또 앞으로 떠오르는 국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국가 6개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브릭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브라질, 인디아, 차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이 나라 이외에 멕시코와 한국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포함되어 있던 그 이유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재,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 개발에 투자해온 그 어떤 기술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인구 개발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쌓아온 브랜드, 이러한 세 가지로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판으로 우리도 앞으로 21세기에 더 훌륭한 나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분석 보고를 봤을 때 너무나도 참 안도의, 한편으로는 안도의 마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지면서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 중에서 그럼 선진 한국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인재를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한 아이비리그의 사정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특수 목적고라든가 특수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들에서 우리나라의 아이비리그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 이제 이야기가 한국 학생들의 그 특징을 보면 그 직정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습 능력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 하지만 일단 입학하고 나서 그 외에 과외 활동 면에서는 정말 낙제점이다. 리더십 면에서는 낙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또 같은 선상에서 보면 얼마 전 신문에도 한번 났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하버드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중도 탈락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학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학교에서 분석을 해봐야겠다. 도대체 왜 한국 학생이 이렇게 많이 탈락하는가를 분석을 하려고 그 학교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가 어떤 지적 능력에서는 뛰어나지만은 과외 활동이라든가 사회